자, 이제 오픈CV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여러분 잠깐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비디오 버퍼라는 것이 아까 있었죠. 비디오 버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버퍼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사실 비디오 버퍼는 여기 보면 비디오 버퍼가 여기 있죠. 이 비디오 버퍼가, 이게 비디오 버퍼인데, 비디오 캡처라는 객체를 우리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비디오 캡처라는 객체가 바로 얘입니다. 얘가 비디오 캡처라는 객체예요. 이 비디오 캡처라는 객체는 read라고 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캡처를 만들고 카메라.read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버퍼가 있습니다. 왜 버퍼가 있느냐 하면, 이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버퍼가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카메라는 이 카메라가 여기인데, 이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하면 이 비디오 캡처 객체는 카메라한테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프레임을 계속 채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채웁니다. 읽어서 계속 채워요. 자기가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비디오 캡처 객체 작동을 시작하면 여기다 주르르륵 프레임을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채워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 캡처 객체한테 뭐 mbps 초당 30프레임으로 읽어와 그랬다면, 이 비디오 캡처 객체가 카메라한테서부터 초당 30분의 1초 단위로 지시를 해서 이 프레임 버퍼를 꽉 채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이 리더를 불렀을 때, 리더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리더는 가지고 가게 됩니다. 리더는. 안 그러면은 이 버퍼가 없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서 리더가 어떻게 해요? 카메라에게 읽어와라 지시를 하게 되죠. 이 과정이 그냥 단순치가 않습니다. 뭐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통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이 막상 프로그램을 한 카메라에서 읽으려고 하면 카메라에서부터 카메라를 제어하고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뭡니까? 미리 버퍼에다 갖다 놓으면 카메라 리더는 탁 이렇게 읽어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를 갖다 놓는 겁니다. 버퍼를 갖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리더의,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리더를 통해서 카메라 내용을 읽어가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버퍼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버퍼가 좋은 점이 있지만 버퍼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함수 호출 속도, 리더가 읽어가는 속도와 비디오 객체가 카메라를 제어해서 프레임을 채우는 속도가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우면서 가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더의 함수 호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잠깐 다 지워버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얘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빨리빨리 부르는 거죠. 얘가 초당 31초에 30분의 1초마다 하나씩 탁탁탁 읽어드리는데, 얘가 초당 60분의 1초마다 만약에 읽어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빨리 받아서 얘가 항상 바닥이 날 겁니다. 바닥이. 그럼 얘는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가좀 읽어가고, 얘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가좀 읽어가고, 이렇게 동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버퍼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프레임을 공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디오 캡처가 프레임을 채우는 속도가 빠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얘가 더 빠릅니다. 얘는 쫙 갖다 놨는데 얘가 천천히 읽어갑니다. 그럼 얘는 초당 30번 갖다 놔라. 30분의 1초마다 한 프레임씩 읽어오라는 그 속도를 맞추지를 못해요. 예. 아까 쭈르륵 갖다 놓고 얘가 안 읽어가면, 하나 읽어가면 한창 있다가 하나 탁 읽어대고, 또 얘가 읽어가면 또 한창 있다가 하나 탁 읽어 빈 프레임을 채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일종의 우리가 이게 얘를
소비하는 consumer, producer, consumer problem이라고도 이걸 불러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결정적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리드를 딱 호출했을 때 예전에 있는 프레임을 읽게 되는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불렀습니다. 한번 앞에 걸 다시 볼까요? 좀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자, 비디오 캡처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캡처가 작동을 하면 카메라에 쫘라락 30개 프레임이 만약에 30개라고 하면 1초 만에 얘를 다 채우게 되겠죠. 만약에 초당 30 프레임을 읽어라 이렇게 했으면 FPS가 30이라고. FPS는 frame per second.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읽을 것인지 지시하는 건데 30 프레임 쫙 차버리겠죠. 그런데 리드는 한참 후에 한 5분 후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카메라에서 읽어야지 하고 읽어갔습니다. 자, 여기 읽어간 이 프레임은 지금 시점에 찍은 영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상입니까? 바로 5분 전에 촬영한 영상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얘가 실시간으로 서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이거죠. 내가 지금 리드를 해서 지금 촬영하고 싶었다라고, 촬영한 걸 읽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읽은 프레임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사진을 촬영해 하고 싶어서 리드를 지시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촬영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리드하는 그 순간에 카메라 앞에 잡혀져 있는 물체를 읽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퍼를 모두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퍼 내에 저장된 프레임을 모두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퍼 겟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죠. 카메라야, 너 버퍼가 몇 개니라고 하는 물어봅니다. 너 버퍼 사이즈가 몇 개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만큼을 읽어버리는 거죠. 카메라한테 쫙 읽어서 버퍼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카메라는 이 카메라 객체, 비디오 캡처 객체는 카메라한테 빨리 읽어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카메라.read를 리드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현재 시점에서 카메라 앞에 있는 프레임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서 현재 시점에 사진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다른 건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일부러 버퍼 사이즈를 10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버퍼 사이즈가 아마 디폴트가 10일 텐데 10으로 주었습니다. 버퍼를 10개로 설정한다 하고, 이건 사진을 찍는 함수이고요. 카운트를 0으로 주고 오픈 12 로딩 완료, 키 준비 완료 찍고 사진을 찍는 함수를 하나 탁 불렀습니다. 그렇게나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장의 사진을 착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잘 찍었다면, 난이 아니라면 하고 사진을 픽처라고 부르는 창을 만들어서 그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카메라 앞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보여주고 웨이트 키 제로 합니다. 웨이트 키 제로는 뭐냐면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키나 입력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립니다. 아무 키, 어떤 키가 탁 왔어요. 근데 27이면 끝나겠지만 27 이스케이프죠. 27이 아니면 넘어가서 다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정지 상태에서 얘에 의해서 화면이 딱 서 있는데 뭔가 물체가 보이겠죠. 그때 내가 아무 키라도 치면 다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파일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화면에 출력하고 또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출력하고 기다렸다 키를 치면 사진 찍어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키나 치면 화면에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또 그 상태를 파일에도 저장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7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그 사이에 5-7.py를 저는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5-7.py를 다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냥 여기서 실행을 해보죠. 예. 파이썬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죠?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푸트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파이썬. 자, 파이썬 5-7.py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호, 이거 키를 어떤 키를 쳐야 되나? 제가 이제 탁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현재 이 상태죠. 제가 이 상태인데 제가 뭔가 핸드폰을 하나 올려놓고 제가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으니까 커피 갖다 놓고 제가 엔터 키를 쳐보겠습니다. 아무 키를 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아무 키나 탁 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제가 또 돌려볼까요? 얘를 한번 살짝. 네, 한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두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키 쳐볼까요? 네, 한번 탁 쳐봤습니다. 자,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두 카트를 찍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이에 탐색기를 한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JPEG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상으로 가서 제가 여기서 Escape, 요 상에서 Escape 쳐야 됩니다. Escape 쳤어요. 프로그램이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볼까요? 5-7. 이 사진입니다. 7-2.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현재 시점에서 사진을 한번 버퍼를 제어하는 그 사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마치고 이제 다음에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는 장면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AI 라이브러리를 써도 되고요. 텐스플로어 라이브러리 써도 되고, 열로 써도 되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조금 더 간략한 방법을 좀 써보기로 합니다. 하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하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진 속에 들어있는 얼굴이라든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얼굴뿐만 아니라 물체를 인식하는 잠깐만요.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미 GitHub에 그 학습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학습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걔를 다운받아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르 캐스케이드도 학습 모델을 이미 학습되어 있는 물체를 인식하도록 학습되어져 있는 모델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명령이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된 명령을 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쳐볼까요? 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wget하고 https 그죠? 에 가서 GitHub에 있는 github.com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나 오스틴 빙 B-E-I-N-G 빙에 하르 마이너스 캐스케이드 계속 치는 거예요. 캐스케이드 마이너스 캐스케이드 파일즈 밑에 아카이브 밑에 마스터 zip이라는 을 다운받겠다 했습니다. 자, 다운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보니까 아마 하르 캐스케이드 캐스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살표 키를 쳐보세요. 이상한 키 치지 말고 이렇게 화살표 키를 오레이로 치면 이게 보일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캐스에 S를 넣어주는 겁니다. 캐스케이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어요. 잘 왔네. ls 칩니다. master.gb 여기 보이죠? master.gb 보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야 돼요. unzip으로 풉니다. unzip으로 풀겠습니다. master.zip 얘는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딱 풀면 뭐가 많이 풀렸죠. 풀어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요 hard cascade files master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cd 요까지만 치고 탭 키를 치면 완성을 해주죠. 이 디렉토리로 간다 했더니 이 안에 XML 파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XML 파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눈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눈에 대한 어떤 속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미 어떤 점들을 안경을 낀 눈에 대한 어떤 속성들 그러니까 하드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이 돌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스마일 웃는 얼굴 체크하려면 smile.xml의 피처라고 그러는데 그럼 피처 정보를 반영해서 지금부터 찾아봐라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피처 정보대로 있으면 그 웃는 얼굴이야 라고 하는 정보가 학습되어져 있는 피처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모델이 이렇게 모델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얼굴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먼저 여기에 오픈CV에 Cascade Classifier라고 부르는 객체를 생성, 검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하르 모델. 이게 어쨌든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요게 조금 어쨌든 우리가 XML의 위치를 알려주고 요 XML은 어떤 피처도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에 관한 피처입니다. 이 피처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이 피처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읽어드립니다. 이미지 파일 읽어드리고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해요? 컬러 이미지를 이게 지금 흑백 이미지로 변환한 컨버트 컬러라는 그 말을 씁니다. 자,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 디텍터 멀티스케일을 쓰는데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능성만 그냥 보는 겁니다. 요거 주고 자 비디오 캡처 그죠? 왜 비디오 캡처 씁니까? 카메라 앞에 있는 얼굴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아까 세트하는 거죠. 버퍼 크기를 1로 설정합니다. 왜? 옛날 거 하지 않도록 버퍼 크기 1로 설정하면 지금 있는 것들을 바로 찍게 되니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while문을 돌면서 혹시라도 카메라 앞 버퍼 안에 들어있는 거 있으면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카메라 앞에 있는 걸 읽어오고요. 읽어온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꿉니다. 흑백으로 바꿔서 클래시파이어한테서 이 클래시파이어 있죠. 이 클래시파이어한테 자 이미지를 한번 디텍션 해봐 하고 우리가 지금 디텍션한 것이 사실 사람 얼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뭘 줬습니까? Hard Cascades File Master Directory에 있는 그 frontal face 그러니까 정면 얼굴을 검출하는 어떤 속성들, 그죠? 피처들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면 얼굴을 측정하라, 탐색하라, 그죠? 그래서 얼굴을 탐색했는데 페이스입니다, 그죠? 페이스가 바로 사각형 위치로 나옵니다. 사각형 위치. 페이스 스페이시즈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계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을 보면 사각형 요 영역, 요 네 점의 정보들이 여러 개의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이 faces 안에 들어있는 한 개를 XY with height를 가지고 이미지 상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아무 키가 없으면 1ms 동안 기다렸다가 계속 루프를 돌면서
escape 키가 오나를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5-8을 긁어서 한번 카메라를 자기 얼굴에 갖다 대도 되고요. 카메라 앞에 또 여러 가지를 갖다 대도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저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 5-8을 준비하는 사이에 저도 이제 5-8을 다 준비했습니다. 한번 5-8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아이고 자, 파이썬 하고 5-8.py 하고 돌렸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그 카메라 앞에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딱 했더니 실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 조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거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인식했다가 잘 못 인식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갖다 놓으면 실제로 얼굴도 바로바로 인식하거든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escape 치면 종료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뒤에 예제 5-9도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자, 오픈CV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또 뭐요? 어떤 걸 했죠? BNC를 사용하는 방법, 설치에 사용하는 방법, 카메라가 뭔지, 카메라 어떻게 제어되는지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에서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아마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